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들과 챕터북을 잘 읽을 수 있게 된 과정을 한번 담아봤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큰아이와는 이런 챕터북을 한 권을 통째로 외웠어요. 또 막내 아이와는 이런 얼리 챕터북을 한 권을 5번 이상 읽고 나서 이제 이런 수준의 책을 읽는 것이 수월해지게 되었어요. 결론만 듣고 나가지 마시고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끝까지 보시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챕터북을 잘 읽게 된 과정은 제 아이들의 과정이지만 또 영알못이었던 저의 영어 성장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는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저희 아이들은 평균 4학년 초반쯤 되었을 때 ORT 6, 7단계 정도를 유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읽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겨워했고요. 영어 원서를 많이 읽고 그리고 빠르게 읽으면서 책의 레벨을 올리는 아이들과 비교하면은 턱없이 낮은 수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 영어의 기초를 만드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4학년 초반쯤에 리더스는 그만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6학년부터는 리딩 교재로 학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4학년에서 5학년 동안은 읽기 교재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쯤 저는 챕터북이니 뭐니 이런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이미 이만큼의 챕터북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동네 아는 분이 집에 있는 영어책을 싹 갖다 주신 거거든요. 당신 아이들은 읽지 않는다고 이 집이라면 읽을 것 같다면서 주신 거예요. 제가 받아놓고 한번 들춰보지도 않았었는데 리딩에 대한 고민을 하던 그 시기부터 이 책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이런 책들이 챕터북이라는 거고 또 꽤나 유명한 책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시기적으로도 이런 걸 읽기에 적당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걸 아이와 읽을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간단한 기초 문법과 리더스를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는 하고 있었지만 거기 나오는 문장들은 워낙 문장 자체가 단순하고 어휘도 다양하지 않았죠. 그런데 챕터북의 문장들은 표현이 너무 다양하고 또 원어민이 쓰는 표현도 많고 처음 보는 수거 같은 것도 너무 많아서 한쪽을 읽고 대충이라도 내용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학원으로 가야 할 때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전 이 책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또 그때쯤에 구문 학습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유창하게 읽고 바로바로 내용 파악은 못했지만 천천히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가면서 꼼꼼하게 읽으면 또 읽어지더라고요. 구문학습에 재미가 붙었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눈에 보이면서 해석이 잘 되기만 하면 희한하게 문장이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구문학습이 제대로 되면은 누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좀 어려운 문장도 암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그때쯤 저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한참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된 저는 영어책 한 권 읽어봤니라는 책을 너무 인상 깊게 읽은 나머지 챕터북을 그냥 외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 그렇게 잘 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구문학습을 하니까 문장 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문장 순서나 그 내용 흐름만 잘 기억하면은 바로바로 외워지더라고요. 당연히 아이에게는 같이 외우자고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실력을 올려서 아이를 좀 이끌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쫑알거리고 있으니까 아이가 자기도 외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그래서 같이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경쟁이 붙으니까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저희 큰아이도 그때 구문 공부를 같이 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먼저 공부를 해서 몇 번 설명을 해줬는데 아이가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4학년 초중반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무리해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가르치지 않았고 쉬운 문장들로만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무튼 저는 이걸 끝까지 다 외웠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중간 정도까지 외운 것 같아요. 참 징하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영어책 한 권을 외우면 영어 실력이 쑥 오른다니까 그냥 무식하게 외운 거죠. 근데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문장 구조가 눈에 싹 들어오면은 문장이 그냥 외워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챕터북 한 권을 외웠는데 영어 실력이 안 오른다면 이상한 거겠죠. 그렇다고 갑자기 엄청 어려운 수준의 원서를 읽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ORT 6, 7단계 문장 수준에서 이런 챕터북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저도 아이도 말이에요. 이 정도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은 중학교 3학년 정도 교과서는 어렵지 않게 느끼는 수준이 되고 어디 가서 영어 못한다 소리는 안 듣는 정도가 되죠. 그렇다고 그 한 권을 외우고 나서 한 방에 짠 하고 오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같은 시리즈의 책을 몇 권 더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읽는 수준으로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법도 어휘도 읽는 양도 같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어렵지 않은 소설까지는 편하게 읽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럼 이 방법을 추천하느냐? 그건 저희 막내가 챕터북 정착한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나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막내는 리더스를 읽고 나서 이제 이런 얼리 챕터북으로 충분히 실력을 다지고 나서 이런 챕터북으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얼리 챕터북이라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리더스와 일반 챕터북의 중간 수준 정도 되거든요. 어휘도 그렇고 문장 구조도 그렇고요. 이런 단계의 책을 능숙하게 읽을 때까지 한 권을 여러 번 읽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수준의 책들이 만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 도전해볼 만한 이런 책들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 올라갔을 때는 엄마가 가이드를 하면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실력을. 거기서 잘 정착을 해서 양을 늘리면은 아이 스스로 편하게 읽는 때가 오게 되는 거고요. 이 아이는 이 수준에서는 딱 이 시리즈만 읽었거든요. 동물을 워낙에 좋아하는 아이라서 이걸 골라봤는데 완전히 적중을 했던 거죠. 이 시리즈가 5권 정도 되는데 입에 모터 달고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캐릭터들이 워낙 재미가 있어서 아이가 그렇게 읽어도 거부하지를 않았거든요. 이걸 다 읽고 나서 네이터 그레이 시리즈를 하나 더 읽으려고 했더니 이제 이건 관심이 없고 여기 있는 챕터북들을 하나씩 뽑아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하나씩 같이 읽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막 가서 챕터북을 고르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영어책을 읽어야 하니까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땡기는 것을 고른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게 읽더라고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걸 완전히 혼자 읽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부모의 가이드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수준의 책을 아이 스스로 편하게 읽는 실력으로 올려주고 나서 아이가 양을 늘리면서 스스로 읽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도 영어 읽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듣고 봐왔는데 저는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시간과 양을 엄청나게 때려 부어서 읽는 경우 아니면은 일찍이 문법을 시작해서 흥미를 잃고 원서와는 완전히 담을 쌓게 되는 이런 경우 왜 꼭 그 두 갈래의 길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쉽고 간단하게 문장 구조를 익히면서 적당한 양을 좀 더 정확히 읽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제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해도 못하는 원서를 양치기 하듯이 읽어 나가면서 단계만 올려나가는 그런 방식은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은 이제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원서를 왜 꼭 읽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다 원서를 읽으니까 읽어야 하나? 아니면 읽기 때문에 잘하게 되나? 그런데 한글책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꾸준히 나이에 맞는 그림책이나 동화책 읽는 양이 쌓인 아이들이 고학년 정도 되면 장편소설을 재밌게 읽는 아이들이 되잖아요. 당연히 영어 원서도 긴 호흡의 글을 재밌게 읽는 아이들의 문해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어에 그렇게 오랜 시간과 양을 쏟을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몇 권을 읽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제대로 읽는다면 절대 시행착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언젠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재밌는 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아서 아이가 푹 빠져서 많이 읽지 못했을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극상위권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을까? 그런데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모든 선택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아마 몇 권을 더 읽었을 수는 있겠지만
원서만으로 극상위권의 실력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챕터북 한 권을 제대로 파헤쳐서 읽고 암기까지 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실력 상승까지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책 한 권을 같이 외우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미치지 않는 한 말이에요. 하지만 꿀팁은 있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 배운 구문이 잘 적용된 그런 문장들은 이따금씩 모아서 문장을 외워보는 것은 정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결국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가장 좋은 방법은 취향에 맞는 얼리 챕터북으로 챕터북 들어가기 전에 탄탄하게 다리를 놔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만하고 재밌는 책으로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이따금씩 마음에 드는 문장은 뽑아서 외워도 보고 하는 거죠. 단어와 문법 실력을 한쪽에서 꾸준히 올리면서 아이 수준에서 약간 도전할 수준의 책과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번갈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쉬운 건 시시하고 또 너무 도전적인 것들만 읽으면 좀 고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준의 책을 놓고 상황에 따라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